혹시 잠 못 이루는 밤 때문에 너무 힘드신가요? 오늘은 그 답답하고 지긋지긋한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잠들려고 애쓰는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처럼 느껴지는지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분명 하루 중 가장 편안해야 할 시간인데 오히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만 겪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인 3명 중 1명은 살면서 한 번쯤은 불면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그냥 좀 피곤하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우리 몸과 마음에 정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들이죠. 예를 들어 잠을 못 자면 뇌에 독소가 쌓여서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요.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비만이나 고혈압이 생길 위험도 커져요. 면역력은 당연히 약해져서 온갖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되고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편안하게 쉬어야 할 그 침대가 오히려 불안감을 주는 공간이 되어버린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을 한 수면 전문가가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는데요. 불면증 환자에게 침대는 고통스러운 전쟁터라고 말이죠. 와,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편안해야 할 공간이 매일 밤 싸움을 치러야 하는 전쟁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전쟁터라는 말이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조건어라는 건데요. 혹시 파블로프의 개 실험 들어보셨어요? 종소리만 울리면 먹이가 없어도 개가 침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뇌도 똑같게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을 못 자는 고통을 계속 반복해서 겪다 보면 나중에는 침대만 봐도 또 잠 못 자겠구나 하면서 불안해지는 거죠. 이 둘이 완전히 한 세트로 묶여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쉬운 예가 있어요. 거실 소파에서 TV 보다가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 때 있잖아요. 와, 진짜 졸리다 하고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딱 누우면 갑자기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소파는 졸음, 침대는 깨어있음, 불안함, 이렇게 뇌가 잘못된 공식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잘못된 연결고리, 이 엉망이 된 뇌회로를 어떻게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따뜻한 우유를 드세요 같은 뻔한 팁이 아니에요. 뇌를 아예 다시 훈련시키는 아주 강력한 2가지 원칙을 알려드릴 겁니다. 불면증을 이기려면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거의 규칙이에요. 첫째,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리셋하는 것. 그리고 둘째, 침대와 잠의 관계를 다시 좋게 만들어주는 것. 이 2가지가 모든 것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원칙부터 볼게요. 바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입니다. 네, 맞아요. 주말에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실 우리가 언제 잠들지는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는 의지를 갖고 정할 수 있거든요. 이 기상 시간을 매일 똑같이 지키는 게 우리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가장 확실한 스위치입니다. 아니, 잠드는 게 문제인데 왜 자꾸 일어나는 시간을 얘기하지? 싶으시죠? 여기에 수면 압력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고 싶다는 힘이 점점 더 강하게 쌓이는 거예요.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넣는 것처럼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이 풍선에 바람을 넣기 시작하면 밤이 되었을 때 빵빵하게 가득 차서 자연스럽게 잠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몸의 리듬을 되찾았다면 이제 2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뇌의 인식을 바꾸는 거죠. 2번째 핵심 원칙은 침대를 오직 잠을 위한 성스러운 공간으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침대는 사무실도 영화관도 식당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20분, 3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온다? 그럼 그냥 나오세요. 절대 거기서 버티거나 뒤척이면 안 됩니다. 그건 뇌한테 여긴 깨어있는 곳이야 라고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방에 가서 좀 조용하고 편안한 활동, 예를 들어 책을 좀 읽거나 그러다가 다시 졸음이 싹 올 때 바로 그때 침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뇌가 서서히 배우게 됩니다. 침대는 졸릴 때만 가는 곳이구나, 잠자는 곳이구나 하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2가지 원칙이 말하자면 우리 뇌를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핵심 코드 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릴 것들은 뭐냐? 바로 그 코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이른바 수면 위생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부터 빠르게 짚어볼게요. 첫째, 카페인. 점심 이후에는 커피, 녹차, 콜라 다 안 됩니다. 각성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가거든요. 둘째, 술. 술 마시면 잠이 잘 논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해서 수면의 질에 확 떨어뜨립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라이트. 자기 전 한두 시간에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다 꺼주세요. 그 빛이 우리 뇌한테 아직 낮이야, 이래 하고 잘못 든 신호를 보내거든요. 피해야 할 게 있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들도 있겠죠.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햇볕을 30분 정도 쬐어주세요. 이게 우리 생체 시계의 스위치를 ON으로 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금 서늘하게 만들어주세요. 암막 커튼 필수고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나만의 이완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는 것처럼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잠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잠은 우리가 억지로 정복하거나 이겨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잠이 나에게 스르르 찾아올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냥 허용해주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애쓰면 애쓸수록 잠은 더 멀리 달아나거든요.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낮에 잘 깨어 있으면 밤에 잘 자게 됩니다. 정말 단순하지만 모든 걸 담고 있는 말 아닌가요? 밤에 잠을 잘 자야겠다는 생각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낮 시간 동안 햇빛도 많이 보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결국 최고의 수면제가 되어준다는 거죠.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을 어떤 공간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여전히 치열한 전쟁터로 남겨두시겠어요? 아니면 나를 위한 편안한 성소로 바꾸시겠어요? 그 답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